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제 고급 44회를 해설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회차를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 회차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 한능검 고급 또는 심화 회차 중에서 거의 탑 3급이라 될 정도로 가장 어려운 회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최대한 열심히 알려드릴 거지만 아마 이번 회차는 조금 저도 설명이 길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미리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어려운 회차인 만큼 저도 조금 진지하고 깊게 해설을 다룰 수 있으므로, 만약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질문 주시거나 반복하는 학습을 통해서 오늘 제시한 내용 모두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경우에는 가 시대의 생활 모습을 다뤘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주먹도끼라던가 찌르개, 돌날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1번 문제는 구석기예요. 오늘은 좀 이런 문제는 제가 좀 빨리빨리 해설하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설을 할게요. 일단 1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고려시대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소를 그만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시기는 고려시대쯤은 가야 일반화되는 거지, 그 이전까지는 소를 그렇게까지 자유롭게 못 써요. 2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정답이에요. 이 시기엔 특별한 주거지가 없었죠. 3번,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철기시대. 철기시대에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화폐라는 것을 많이 교류했죠. 4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청동기 시기. 5번, 빗살무늬 도기를 이용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조선여전이라는 어려운 사료에서 가져온 문제인데, 여기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추론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여기 왕검성과 그리고 여기 우거왕, 나머지 키워드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깊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 두 키워드를 바탕으로 고조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 제시된 사료는 당시에 한나라의 장수들이 그 고조선을 침략하는 것과 관련된 사료를 다뤘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먼저 1번, 정사함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다. 이거는 백제랑 관련된 키워드죠. 안 맞고요. 2번,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는 고구려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안 맞고요. 3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체커가 있었다. 이거는 동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동해. 안 맞고요. 4번,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이거는 사만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사만. 정치와 제사가 분리된 대표적인 국가. 5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번금 8조를 두었다. 정답이에요. 문제에 제시된 시기의 국가의 대표적인 법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사료가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주목하는 거는 이런 양복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뭐 다른 뭐 순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우고왕, 여러분들이 우고왕 정도는 그래도 기출 공부하면은 아니면 개념집에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이 정도 키워드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이 이사부란 키워드를 보고서 이거 지증왕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이사부란 인물은 문제에 제시된 시기까지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왕 때까지. 그래서 낚이면 안 되고 더 끝까지 읽어서, 국사라는 것은 군주와 뭐 선악을 뭐 얘기하다가 여기에 대하찬, 거칠부 이게 중요했어요. 이거 이사부까지 봤으면은 다행히 여기에 그 왕이 없는데 여기서는 그 진흥왕이에요. 제가 예전에 기출 해설할 때 항상 강조했던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게 그 키워드였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선지를 분석해보면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성도관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성도관.
722년. 2번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정답이에요. 이 화랑도가 나중에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하죠. 3번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신문왕. 신문왕식의 업적이 되게 많죠. 4번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리깐이라 하였다. 이거는 내무랑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내무랑. 소지왕 때까지도 그 마리깐이라는 키워드 썼죠. 5번 지방관 감찰을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이거 문무왕이에요. 지방에 대한 정책을 다룬 대표적인 키워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사 보고서 뭐 우상국 전벌 지증왕 아니에요? 아닙니다. 키워드 최대한 종합적으로 보고 푸세요. 이게 첫 줄에 있다고 이것만 보고서 지증왕 없나? 이렇게 낚일 수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키워드는 무조건 종합적으로 보세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힌트가 크게 여기 영고라는 제천 행사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여기 지린성? 이 지린성은 중국 지역과 관련된 건데 이게 중국 지역과 관련된 게 고대 철기 국가에 한해서는 거의 부여라던가 고구려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영고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거는 부여예요. 부여. 그나마 힌트를 좀 쉽게 준 편이죠. 그럼 선지 분석해 보면 1번 민면의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이거는 옥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2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이거는 가야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가야. 3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맞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국가는 그런 동물의 이름을 딴 관직들이 있었죠. 4번 단군, 과마, 반어피 등이 대표적인 특산물이었다. 이거는 동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동해. 5번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이거는 고구려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제가 사자 외우라고 했죠? 강인한 느낌을 드는 관직, 사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좀 해설을 빨리 했는데 뒤에 더 중요한 문제들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해설을 보면 이 문제들 때문에 볼 것 같은 그런 문제들에 오늘은 좀 더 포커스층을 많이 맞출게요. 자, 그럼 5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들부터 슬슬 이제 막히기 시작했을 거예요. 좀 어렵게 시작하거든요, 슬슬. 일단 가와 마의 문화유산을 물었는데 고구려 유적이라고 했으니까 따로 더 설명 안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1번 백제 공격으로 고국 원왕이 전사한 곳이다. 이거는 국내성이 아니라 평양성이에요. 371년에 근초광이 침입해가지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국내성 아니고요. 2번 당시 생활상을 담은 수렵도 등의 벽화가 남아있다. 맞습니다. 이 여기 무용총 수렵도 그리고 여기에 각처총에는 씨름도가 있어요. 씨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돌무지 돌로 무덤으로 다양한 껴묵거리가 출소되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 돌무지 덜러 무덤은 신라랑 관련된 무덤이에요. 신라. 고구려랑 관련된 대표적인 무덤은 이런 돌무지 돌로 무덤이 아니라 적석총이라던가 굴식 돌바 무덤이 대표적입니다. 이 키워드 자체가 안 맞아요. 그냥. 4번 김정희의 금석과한록에서 비의 설립 시기가 고증되었다. 이거는 광개토 대왕능비가 아니라 진흥왕순수비예요. 진흥왕순수비. 이 키워드도 만약에 앞에서 제대로 분석을 안 했다면 낚이기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 키워드도 나중에 인물 유형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5번 벽돌 무덤으로 중국 양나라와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준다. 이거는 장군총이 아니라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 벽돌 무덤은 백제랑 관련된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문화유산 유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서 만약에 몰랐다면은 제가 이거 선지 분석 다 해드렸으니까 이거 중심으로 내가 뭘 모르는지 한 개라도 놓치고 있는 거 있으면 정확하게 다 익히고 넘어가세요. 6번 밑줄군 전투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일단 미리 얘기할게요. 이 문제 정말 많이 틀렸을 거예요. 제가 질문 받은 문제 중에 거의 이 40회 때에서 탑 10급 안에 드는 진짜 문제거든요. 이거 왜 어려워하는지 아시나요? 어디 보자. 여기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 온달. 온달이 출전하여 신라군과 아단성 아래에서 전투를 했다. 이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 개념집에 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아차산성 전투예요. 아차산성.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요. 해품사님, 제가 배운 교재 이런 거 없어요. 저 강의에서 안 배웠는데 그럼 출제자가 뭐 저 시험 망하러 이런 거 냈나요? 이거 일단 어려운 키워드 맞아요. 근데 일단 미리 얘기하면은 이거 정확하게 옛날 기출에 있긴 했어요. 기출에서는 냈던 문제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교재에 없는 거지. 출제자는 이거 냈었어요. 출제자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자신들이 냈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낼 수 있지 교재에서 이런 거 없다고 내주지 말라는 법 없어요. 이거 기출에 확실하게 있어요. 제 블로그에 검색해 보세요. 치면 나옵니다. 그럼 제가 기출을 모두 다 못 외웠는데 그럼 이거 틀리라는 건가요?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보고 풀겠습니다. 이게 뭔 헛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1번 관구검의 공격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이거는 동천왕이거든요. 이게 기록이 조금 애매한데 240년대요. 이때쯤. 그러니까 이게 244에서 245란 때도 있고 246이란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전이에요. 2번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신라를 압박하였다. 이 연개소문의 정변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쯤이면 최소 642년은 돼야 돼요. 연개소문이 그때 정변을 일으킨 때가 이때거든요. 3번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게 서안평 정도면 거의 310년대거든요. 이거 한 4세기쯤. 저도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4세기 초반인 정도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310년대쯤. 4번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였다. 이 태조왕은 그 주몽이 아니라 진짜 그 태조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거든요. 이거는 1세기예요. 거의 극초반. 5번 장수왕이 평양으로 전도하고 남진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이거는 거의 5세기 초반이죠. 정확하게는 427년 이후로. 자, 제가 왜 이거 문제 모르고라도 풀 수 있는지 얘기할게요. 자, 봐봐요. 밑줄은 전투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럼 잘 봐봐요. 이게 선지가 1, 2, 3, 4 그리고 문제 제시된 시점에 이게 있고 그럼 정답이 되는 선지가 이렇게 돼야지. 만약에 그럼 뭔 말이냐면 나머지 선지는 여기서 이 사건보단 당연히 뒤인 그 앞에 발생한 걸 주겠지 뒤에 발생한 걸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선지는 가장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590년이든 뭐 100년이든 20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뒤에 발생한 사건만 여러분들이 알았더라도 풀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240년, 642년 이후, 310년, 1세기, 그리고 여기 427년 이후 가장 뒤에 있는 거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풀이에서는 그러니까 오답할 때는 이거 보셔야 돼요. 근데 풀이할 때는 이 스킬 쓰세요. 이게 요즘 경향에서는 새로운 사건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 아차산성 전투가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거 낼지 몰라요. 그러면 또 모르면 틀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킬 가져가세요. 저 같아도 만약에 문제 사료를 모르겠다면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이거 충분히 쓸 수 있는 야매니까 이 선지를 통해서 연도 충분히 외우시고 이 작전으로 푸세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냐, 너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7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이 왕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일단 여기 소정방이라는 게 있고 여기 무열왕이 태자 번민을 보내 하고 백제 남쪽에 이르 대왕의 군대와 만나서 이 왕의 도성을 격파한다. 자, 소정방은 당나라 장수예요. 그리고 여기 번민이란 거는 문무왕이에요. 이후.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잖아요, 지금. 신라랑 이 당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백제의 왕을 공격한대요. 그러니까 신라랑 당나라가 동맹을 맺은 시기는 648년이에요. 제가 맨날 강조했어요. 648년. 그 이후에 당시 백제 즉위한 왕은 의자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당 동맹 시기에 백제의 왕은 사실상 의자왕 외에는 낼 인물 없어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1번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였다. 이거는 성왕과 관련된 교도죠. 성왕. 538년 틀렸고요. 2번 백제가 대야성을 점령하였다. 맞아요. 이게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전인데 문제에서 물은 건 제위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제위했고 이때도 제위했어요. 당시에 신라 영토 공격해서 그 품석이라는 인물을 죽였죠. 정답입니다. 3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이거는 미천왕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거 313년. 이게 연도 너무 정확하게는 몰라도 되고 한 어떤 세기쯤인가 정도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4번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이때는 백제 이미 멸망했어요. 백제는 660년에 멸망했거든요. 근데 이건 675년이에요.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틀렸고요. 5번 신라가 안승을 보덕궁 왕으로 임명하였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674년이거든요. 이때는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같이 멸망했어요. 이 4번, 5번 시기에는 660년 이후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다뤘는데, 음, 일단 이게 뭐냐면은, 여기 옆에 설명 있구나. 그, 여기 상경 용천부, 그리고 대영 침이, 그리고 고구려와의 문화적 연관성. 일단, 이 상경은 문제에 제시된 그런 국가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대영 침이도 조금 낯설 수 있는 문화유산이지만 문제 제시된 국가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잘 나와요. 그리고 문제 제시된 국가는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그걸 보여준 것 중 하나가 이거고요. 다른 걸로는 이불 병자상 그리고 석등 등이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8번 국가는 발해예요, 발해. 이런 키워드가 더 중요했죠? 그러면 선지를 분석해 보면 1번 노고 폐지를 명하는 국왕. 이거는 신문왕과 관련된 키워드죠, 신문왕. 이 노고 폐지는 689년. 2번 백광전투에 참전하는 외수군. 이거는 663년인데 문제 제시된 국가는 698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698년부터 926년까지인데 아무도 우린 발해를 찾는 거지 지금 백제 부흥 운동을 찾는 게 아니라서 틀립니다. 3번 청해진에서 교역 물품을 점검하는 군졸. 이거는 장보고랑 관련된 키워드죠. 장보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통일신라. 우리 지금 발해 찾는 거지 통일신라 찾는 게 아니므로 안 맞아요. 4번 솔빈부의 특산물인 말을 판매하는 상인.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이 발해에 그런 지방에 있는 이 솔빈부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에요. 그래서 정답인데 이게 한능검에서는 자주 나온 선지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능검에서 그러니까 발해 특산물로서 이게 잘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할 때도 뭐 반어피, 단군, 과하나 이런 거 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발해 키워드로 잘 나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지방에 설치된 22단로에 파견되는 왕족. 이거는 무령왕. 백제랑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넘기고 갈게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나라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여기 김구회가 아내라고 하고 여기 버풍왕이 예로서 그들을 우대했다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거는 금강가의 왕족이에요.
우리가 흔히 버풍왕 시기에 금관가야가 멸망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료를 기준으로는 버풍왕이 쳐들어가서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 사료를 기준으로 할 때는 금관가야가 버풍왕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금관가야가 멸망했다. 그걸 보여주는 사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려웠다면 이 버풍왕이라는 걸 통해서 버풍왕 시기에 멸망한 국가가 어디지? 그걸 바탕으로 추론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사료인데 이 김구애라는 키워드를 꼭 외워두세요. 아마 나중에 이거 또 나올 거예요. 강조했습니다. 선지 분석해보면 1번 만장일치체로 운영된 화백회의가 있었다. 이거는 신라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2번 비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고구려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고구려. 3번 박석김의 삼성이 번갈아 왕위를 차지하였다. 이것도 신라예요. 만약에 이거 몰랐으면 이렇게 선지를 이렇게 잘라서도 할 수 있겠죠? 4번 시조 김수랑의 설화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그런 왕이죠. 5번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선지인데 이거 백제예요. 백제. 백제랑 일본은 교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좋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김구애라는 키워드 제가 아까 강조했거든요. 무조건 외워두세요.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자, 이어서 1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앞서 다룬 이 6번 문제랑 더불어서 이번 회차의 대표적인 고난도 문제예요. 아직 10번도 안 넘어갔는데 벌써 어려워요. 이번 회차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라 선지를 통해서 풀 수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좀 꼼꼼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10번은 뭐냐면은 김디정의 난 이후예요. 김디정의 난. 이거 한능검 수준에서 낼 만한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이게 780년인데 이거 진짜 공무원 한국사 정도는 돼야 나올 정도로 진짜 어려운 사료예요. 일단 제가 분석을 드리면 여기 해공왕 말년 이게 780년이거든요. 이때 그 선덕과 뭐 다른 인물들이 여기 김경신이 참여해서 난을 평정했다고 하는데 선덕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중에 김견신도 왕위를 계승했다. 잘 봐봐요. 이거는 좀 사료를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일단 얘는 선덕왕이에요. 선덕왕. 그리고 여기 나온 이 김경신이란 인물은 여러분들이 독서선풍가로 잘 알고 있는 원성왕이에요. 제가 아마 41회 때쯤에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봐봐요. 김기정의 난 이후에는 780년부터 935년까지는 하대예요. 하대. 이게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하는 연도인데 780년부터 935년까지는 흔히 하대라고 표현해요. 이때는 왕보다 귀족의 권력이 더욱 센 대표적인 시기예요. 귀족끼리의 왕위 다툼이 심한 대표적인 시기.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네가 통일신라 하대랑 관련된 걸 알고 있냐. 예전 41회보다 더 어렵게 출제한 사례예요. 이거 진짜 사료가 어려운 키워드예요. 진짜. 이거 솔직히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사료입니다.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진골귀족인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다. 이거 654년이에요. 아직 통일신라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이전이에요. 2번 왕의 장인인 김운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거는 681년. 역시 이전이에요. 3번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거는 버풍왕 시기에 527년. 이전이에요. 4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충목탑이 건립되었다. 이거는 선덕 여왕식인데 제가 왕을 다 안 적어놨구나. 이거 연도로 암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왕도 같이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무효랑. 다 적었고 이거는 643년쯤이거든요. 역시 이전이에요. 5번 최치원이 국왕에게 시무 10여조를 건의하였다. 이거는 894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연도는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거긴 한데 대충 이 시기 보고서 하대 시기의 왕, 제가 말했죠. 최치원은 진성여왕과 잘 나온다고. 통일신라 하대를 내면 가장 자주 출제한 키워드 두 개가 최치원과 호족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 연도는 너무 깊게 암기하지 말고 그냥 이 대충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쯤 뭐 7세기, 6세기 아니면 여기 왕 정도만 외워도 충분해요. 근데 아무튼 이 문제의 의도는 통일신라 하대 시기를 아냐. 그게 포인트여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료 읽으면 이 사료를 나올 때 이 왕의 본명으로 나와서 이거 잘 파악 못할 거거든요. 근데 이유기출에서는 또 나올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왕들 이런 식으로 사료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왜 굳이 이 사료를 냈니? 그것까지 같이 파악해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 오늘은 좀 이후 문제가 많네요. 여기 넷째 왕자인 금강을 총애하여 그 왕을 금산사 유폐했다. 이게 힌트였어요. 여기서 왕은 견훤이에요. 견훤. 이 금산사라는 키워드가 중요했어요. 당시 그 첫째 아들인 신검에게 왕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첫째 왕자가 신검이거든요. 그 넷째 왕자인 금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 신검이란 인물이 견훤을 여기 가둬버렸어요. 이거 나중에 그 건축물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라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935년 3월이거든요. 대충 이거 달까진 모르고 한 여기 연도까지만 그것만 기억해두면 되는데 아무튼 접근해보면 1번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거는 927년. 아직 통일신라 그런 삼국 간의 전쟁 중에선 그나마 초기 키워드라 아직은 이전이에요. 2번 그 궁예가 정변으로 왕위에서 축출되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고려 건국이에요. 918년. 이제 좀 후삼국 시대 본격적인 시작인 거죠. 그건 통일 과정에. 역시 이전이에요. 3번 견훤이 경주를 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이것도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거 927년이에요. 이 연도가 똑같은데 이 경혜왕이 좀 그 견훤이 당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때 이후로 공산전투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거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굳이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길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먼저고 이게 이후예요. 4번 신검이 1, 2천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당시 이 1, 2천 전투는 견훤이랑 왕건이 붙은 게 아니라 신검과 왕건이 붙은 마지막 전투예요. 후삼국 시대 통일 과정에서 내는 가장 마지막 키워드. 그래서 이후 전개잖아요. 사실 이후가 가장 마지막에 이거 넣으면 거의 다 맞아요. 그거 TV니까 무조건 1, 2차 전투 나온다. 마지막에 꽂아 넣으세요. 꿀팁입니다. 5번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후배주의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이건 930년. 그래서 이전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 뭐 이게 뭐 공산 전투라던가 경해양 사망까지 한능검에서 그 정도까지 진짜 딥하게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연도 좀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 큰 순서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2회에서 한 번 정도 꼭 냅니다 이거. 자, 1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와 나 기구에 대한 거 물어봤는데 일단 가의 경우에는 여기 문화시중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기구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나마 힌트를 대놓고 준 게 어사대부.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중서문화성이고
이 문화시중이란 키워드를 몰랐으면은 이 문제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거 중서문화성의 이런 장관 같은 직책이고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어사대예요. 힌트 대놓고 줬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일단 기역,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았다. 이거는 고려의 3사예요. 고려 3사. 조선의 3사랑 다릅니다. 고려 3사예요. 안 맞고요. 2번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간 관서이다. 맞아요. 중서문화성은 당시에 그런 국정 총괄 기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디귿 원 간섭기에 도평 의사사로 개편되었다. 이거는 도병마사랑 관련 키워드예요. 도병마사. 안 맞고요. 리을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맞는 게 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이 어사대는 합쳐가지고 대간이라 불렸어요. 대간. 이거는 관리 임명이라든가 그런 서경권이라든가 뭐 관리 비리, 풍속 감찰 이런 좀 그런 역할들 맡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3사랑 비슷한 역할을 고려시대는 대간이 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이거 가끔씩 고려 3사랑 조선 3사도 헷갈려하고 이 대간이랑 그 조선의 3사를 잘 연결하지 못하는 분들 많은데 이 문제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이거 나중 가면 고려 넘어갔다가 조선 가면 또 헷갈려 하거든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와 라의 순서를 물어봤는데 일단 가의 사료의 경우에는 근국을 전부하라 주장하던 묘청이 서경천도가 어려워지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묘청의 난이에요. 묘청의 난. 그나마 이건 묘청이란 힌트를 대놓고 줘가지고 시기를 좀 추론하기 쉬웠어요. 이거는 1135년부터 1136년이에요. 당시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됐죠. 그리고 나의 사료는 이자겸이 척준경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키고 궁궐을 불태웠다. 이거는 1126년. 이자겸이 아니에요. 참고로 이 이자겸의 난이 발생한 이후에 금국을 정벌하고 좀 몬골 귀족의 폐단을 극복하자는 면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발생했어요. 다 왕이 보현원에서 행차할 때 정중부와 이의방을 비롯한 인물들이 다수의 문신을 제거. 이거는 1170년에 발생한 무신정변이에요. 무신정변. 문신들이 무신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그럼 차별을 한 문신들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당시 이 정중부라던가 이의방과 같은 인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리을 공주의 명확소에서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였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 힌트 있네요. 여기 명확소. 그냥 말 그대로 명확소의 난이에요. 다른 말로는 망이 망소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1176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연도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저 같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자겸의 난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거 이후로 문벌규종의 폐단도 극복하고 금국도 전부하라는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 일어났지만 실패해가지고 난이 일어났는데 이후에 이런 폐단이 심해지는 와중에서 당시 문신이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각해가지고 무신들이 결국 난을 일으켜서 무신 정권을 만들었고 그 무신 정권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난이 명확소의 난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 무신정권 시기 반란 중에서 간단하게 추자하면은 이 명확소의 난 외에도 그 1198년에 발생한 최충원 시기에 만적의 난도 출제할 확률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1176년이랑
만적의 나는 연도인 이 1198년은 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도를 그렇게 암기를 엄청 강조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외워두면 좋아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왕의 업적을 물었는데 조선전기 편찬사업? 여기 됐네요. 동문선, 동국 여지승남, 악학괴범. 제가 이거 맨날 설명했었거든요. 조선 성종 얘기할 때. 이 조선 성종은 그러니까 뭔가 예법 아니면 그냥 진짜 법 아니면 지리, 음악 모든 분야에서 한 번씩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편찬했어요. 여기 힌트 있잖아요. 우리의 역사, 문학, 지리,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찬 사업을 했다. 성종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 번 정리를 딱 내렸어요. 중요한 왕이에요. 1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거는 태종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태종. 이 키워드도 이제 슬슬 많이 나왔죠? 2번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이건 이성계. 다른 말로는 태조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성계라 적어둘게요. 어차피 태조랑 똑같으니까. 자, 3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이거는 세종이랑 관련된 키워드네요. 세종.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국가 통치의 규범을 마련하였다. 맞아요. 앞서 얘기한 제가 말한 그런 법이랑 관련된 걸 편찬한 서적이죠. 참고로 이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인데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시기의 왕은 세조예요. 뭐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내긴 하는데 아무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번 지정법을 제정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도지를 지급하였다. 이거는 세조죠. 참고로 이 조선 성종 시기에 편찬한 건 아니고 제정한 토지 제도는 관수 관급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문화를 물어봤는데 아직 15번인데 오늘은 문제가 대체로 진짜 어려운 것들만 많이 모아놓긴 했네요. 진짜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다. 진짜 저도 풀면서 느껴지네요. 뭐 여기서는 딱히 더 볼 거 없으니까 바로 선지 분석 들어가죠. 1번 팔상전을 통해 본 5층 목탑의 구조. 지금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라는데 벌써 틀렸어요. 이거 법주사 팔상전이에요. 참고로 애초에 이거는 조선 후기거든요. 근데 이 봉정사 극락전은 당시에 이거랑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과 합쳐가지고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그런 고려 후기의 건축물이에요. 저는 이거 외울 때 봉부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름 바꿔가지고 봉구스 밥버거 있잖아요. 봉구스 밥버거 그렇게 떼가지고 외우거든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석조미륵보살 입상의 조형적 특징. 말 그대로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그 되게 입술 두툼한 그 보살 있잖아요. 그 보살상. 그거랑 관련된 걸 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맞아요. 예전 기출에서도 좀 나왔긴 했어요. 3번 보조국사 진을의 생애와 주요 활동. 여기 송광사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게 왜 냈냐면은 수선사 결사운동 얘기하려는 거예요. 수선사 결사운동. 이게 아마 송광사가 고려시대 때는 수선사라는 이름을 불렸거든요. 이 수선사 결사 운동을 통한 그 진울의 불교 개혁 운동을 내고 싶어가지고 낸 거예요. 오늘 좀 만만치 않네요. 많이 어렵다. 4번 8만대정경의 운반과정과 보관경위. 해인사에서는 8만대정경을 만들었어요. 참고로 그 직지심체 요절과 관련된 사찰은 흥덕사예요. 흥덕사. 해인사는 8만대정경, 흥덕사는 직지심체 요절. 잘 구별하세요. 5번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요새의 신앙결사 운동. 백년사 맞아요. 앞서 말한 그 진울과 비슷한 선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 문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승려랑 관련된 키워드도 있고 그런 뭔가 기록유산과 관련된 것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고 되게 짬뽕으로 섞어놨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대표적인 통합사 유형인데 제가 이런 문제 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으면은 이거 통합사가 아니라 그런 개별적인 유형, 그러니까 대충 이런 유형 아니면 이런 유형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해줘도 여러분들 못 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거 맞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지금 잡고 가세요. 이거 나중에 다시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우를 낼 수도 있고 팔만 대장경을 낼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개념 안 잡혔으면 이거 틀렸다고 슬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오답하세요. 이거 그래도 많이 뭉쳐놓은 문제라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다섯 문제는 커버할 수 있거든요. 오답 똑바로 하시고 만약에 틀렸다면은 이거 맞췄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모두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 그림을 좀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왕을 출제할 때 잘 나왔던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이 노국대장 공주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공주가 좀 여러 명 있어요. 크게 한능검 수준에서는 이 제국대장 공주랑 노국대장 공주만 외우면 되는데, 이게 한능검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얘는 충렬왕이고요. 이 노곡대장과의 러브 스토리가 연결된 이 왕은 곤민왕이에요. 이 곤민왕이 이 노국공주가 사망하자마자 밥도 굶고 진짜 시급을 전폐하면서 진짜 우울의 삶을 보냈거든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소랑 달리 좀 키워드가 어려웠는데 아무튼 이 노국공주밖에 힌트가 더 없었어가지고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1번 유인후 이자춘 등이 쌍선 총가부를 수복하였다.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왕은 반원 정책을 실시했죠. 반원 정책. 여기서 유인우라던가 이자충이라는 이름도 나왔는데 이게 좀 어려운 키워드긴 한데 나중에 이거 사료에서 나중에 응용은 될 수 있어가지고 살펴는 봐둬야 될 것 같아요. 2번 나세 신덕보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거 최무선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 고민왕식이는 아니고 한 5항식인 가야 돼요. 5항. 아직 멀었어요. 아직 먼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왕 이후죠. 자별초, 우별초, 신일군둥이, 삼별초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최후, 최후시게 만들었어요. 문제 제시된 왕보다는 이전이에요. 안 맞아요. 4번 서희가 외교 단판을 벌여 강동 육지를 획득하였다. 이거 993년인데 이때쯤이면 성종이거든요. 거의 고려 성종? 역시 시기가 이전이라 안 맞아요. 5번 명예철령이 설치해 반발하여 요동전벌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우왕시기 역시 거의 고려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공민왕이 평소랑 달리 조금 낯설 수 있는 키워드 줬는데 이런 새로운 키워드 나오면 꼭 모두 외워 가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땡땡 시대 과학예술을 물었는데 여기 직지심체 요절이란 키워드가 있고 사천대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그 신라 시대에 있었던 첨성대 물론 고려 시대에도 첨성대가 있긴 해요. 그 42회쯤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42회 때쯤 설명한 첨성대. 그러니까 천체 관측된 이런 키워드랑 이 직지심체 요절이 나오는 시기는 고려예요. 그럼 고려 시대의 기록 유산은 이 직지심체 요절과 여기 나온 이 8만 대장경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1번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네요. 이건 정약용과 관련된 교도죠. 정약용. 그래서 1번이 아니라 기억은 안 맞고요. 2번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맞아요. 아까 제가 설명한 여기 이 최무선과 연결되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3번 우리의 약재를 소개한 향약 구급방을 편찬하였다. 여기서 조금 낚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향약 구급방은 고려시대고요. 향약 집성방이 조선 세종이에요. 세종.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잘 헷갈려거든요. 집성방은 조선 세종, 이 향약 구급방은 고려. 이거 편찬 시기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그냥 고려 시대인 거밖에 몰라요. 아직 연구 결과로는. 리을. 농업 기술 혁신 방안을 제시한 임원 경제지가 저술되었다. 이거 어려운 키워드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는 조선 후기에 그 서유구라는 인물이 만든 거거든요. 서유구.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농서라서 역시 틀렸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곳곳이 이런 어려운 선지가 오늘은 진짜 많이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고 이런 개념도 헷갈렸다면 더 어려웠겠죠. 자, 이어서 18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시대의 경제 상황을 물어봤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조금 숨통을 틔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경제는 고려시대 아니면 조선 후기 낼 확률이 90%다. 여기 대동여지도 갖다 풀지 말고 여기 국제무역항이었던 병난도 그리고 송나라 상인, 아라비아 상인. 힌트 쉽게 줬네요. 역시 이번에는 고려를 냈어요. 고려시대 경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죠. 화폐, 병난도, 예성강, 경시서. 오늘도 거기서 낼 확률이 높아요. 1번 내상과 만상이 국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 그 조선 후기에는 여러 명의 상인들이 많았죠. 안 맞고요. 2번 담배,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활발하게 재배되었다. 역시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에는 쌀 말고도 이런 상품 작물도 많이 재배했죠. 3번 모내기부의 확대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성행하였다. 맞아요.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쯤에 이르러서야 좀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유통됐죠. 4번 건원중부가 발행되어 금속화폐의 통용이 추진되었다. 이번에도 경향 안 빗나갔어요. 화폐는 건원중부, 회동통보, 활구 이 셋 중에서 꼭 낸다고 했어요. 제가 거의 7, 80% 이상, 8, 90% 이상. 역시 경향 안 빗나갔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설점수세제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이거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역시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설점수세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 광산에다가 뭐 이런 지점을 설치해서 그런 광산 운영비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는다? 좀 그 정도 키워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광산 개발과 관련된 키워드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1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직 전반부 다 끝나질 않았는데 문제들이 끝까지 만만치 않아요. 이 문제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 문제도.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는 김장생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앞서 제가 얘기한 그 아차산성 문제랑 똑같이 나 김장생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그나마 당시에 이 서원이 그 여기 말 그대로 세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서원과 관련된 게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더럽게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뭐 호가 사계고 뭐 아들은 김집이며 이런 힌트 때문에 봐도 사람들이 얘 누구예요? 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전공법을 해설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눈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좀 더 색다른 풀이법을 전수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첫 번째 아들인 김집이래요. 잘 봐봐요. 뭐 아들이 소위 막말로 탈룰라를 하는 애가 아니면 아들이랑 이 아버지의 성은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일단 이거 모른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일단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일단 첫 번째 힌트 아들이 김집이니까 성씨도 김 땡땡이겠다. 김 아무개겠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성은 엔가서 안 바뀌겠죠. 근데 그리고 여기 제자인 송시열, 송중기들이 함께 배양됐다는데
저는 여기서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송시열이 제자라는데 그러면 제자라니까 대체로 문제 제시된 인물이 그래도 이 송시열보단 나이가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기출을 풀 때 흔히 지금까지 송시열과 관련된 키워드는 효종 시기에 기축봉사랑 현종 시기에 예송이랑, 그러니까 서인이 대표로서 당시에 좀 예송 논쟁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송시열이거든요. 그리고 숙종 시기에 기사왕국이에요. 기사왕국. 내가 송시열을 생각하면은 이 세 가지가 생각나. 근데 이 키워드들은 공통적으로 17세기 왕이에요. 17세기. 자,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송시열이 제자라는데 대충 생각나는 게 이런 키워드야. 그러면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이 얘보다, 그러니까 이 송시열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대략적으로 나 같으면 이 인물은 16세기에서 그래도 한 17세기쯤에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6세기에서 17세기쯤에 살았을 것 같은 김 누구누구야.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여기서 이거밖에 힌트를 모르겠어, 더 이상. 그럼 이제 선지로 들어가야 돼요. 1번.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거는 정제도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2번. 모사와의 발단이 된 조의 제문을 작성하였다. 이거는 김종직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3번. 동어문답을 통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 4번. 성합식도를 지어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이거는 이황. 그리고 5번. 가래진 남을 저술하여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이게 문제 제시된 인물과 관련된 그런 예법서인데 난 일단 이거 모르겠어. 난 지금 모른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잘 봐봐요. 일단 아들이 김집인 걸 통해서 나는 이 인물의 이름이 김아무개인 걸 알고 있어. 봐봐.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정씨야, 이왕, 정씨, 이씨 너희들은 일단 성에서 잘라버려. 자, 벌써 50%예요. 저는 일단 여기부터 먹고 들어가요. 자, 그러면 김종직이냐 이 모르는 선지를 고르냐 여기서 게임을 붙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요. 무오사화의 발단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1498년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기껏해야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인물일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요. 이거 15세기 말이에요.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송시열이랑 관련된 거 고민하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시기가 못해도 거의 150년이 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역사지. 이 사람이 뭐 산신령도 아니고 아니면 좀비도 아니고 우린 역사를 배우는 거지. 아무리 이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오래 살았어도 이 송시열이라는 인물을 가르칠 정도로 오래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키워드를 안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러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지금 풀이를 약간 좀 논리적인 유추를 통한 약간 좀 수학 문제처럼 접근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냥 강의할 때 나머지 인물이 너무 아니니까 소거를 해야 된다는데 아니 그런 건 해품사님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선지 분석해서 이런 키워드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나마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힌트 있잖아. 이런 제자인 송시열, 아들인 김집 이런 거 바탕으로 아 내가 종합적으로 다 추론했을 때 아무래도 이 김종직이라는 인물은 너무 시기적으로 이전이라서 어색해. 성씨가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암기식으로만 풀려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유추해서 푸는 법을 좀 접근하세요. 이 정도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그럼 만약에 저 선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죠? 그때부터는 저도 못 도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이 선지 분석은 이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인물 풀기 위한 필수적인 스킬이에요. 이것까지 하지 않고서 문제 못 푸세요,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거 나오면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솔직히 이 문제 정확하게 이거 고급 36회 때 연계됐어요. 이 고급 36회 때 그 이황 문제에서 이 가래집남이란 선지가
오답으로 나왔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따지면 기출 연계 문제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출 제대로 뜯었다면 이거 모를 수가 없는 인물인데, 만약에 그 기출을 다 보지 못하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도 추론하는 방법이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2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을 다뤘는데, 국보 제2호고 조선 전기의 석탑, 원나라 탑 양식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원각사지 시층석탑이에요. 이 한능검에서 조선 전기의 석탑을 내는 거는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끝이에요 이게. 이거 조선 전기 냈다. 무조건 거의 원각사지 시층석탑이 90%다. 그 정도로 기억해두면 좋아요. 1번.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이거 강조할 때 밝은 색을 주목하라 했거든요. 밝은 색. 정답이고요. 2번. 이거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는 백제랑 관련된 거죠, 백제. 3번. 이거는 다보탑. 이건 통일신라랑 관련된 거죠. 4번. 이거는 진전사지 상층 석탑이에요. 이것도 역시 통일신라 시기탑이에요. 5번. 이거는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이거는 백제랑 관련된 탑이죠, 백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이거랑 비교해서 잘 나오는 게 경천사지 식승석탑이거든요. 그거는 어두운 색, 원각사지 식승석탑은 밝은 색. 그거 중심으로 구별하는 게 좋고, 이것도 제가 조금 글씨가 좋진 않지만 모두 구별해두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정답이 된 걸 못 봤어요, 아직까지. 이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2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근 왕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여기 광해를 패하여 군으로 봉한다. 이게 사실상 힌트예요. 이게 뭐냐면 인조 반정과 연결되는 키워드예요. 인조 반정. 광해군을 폐위한 사건. 그래서 문제 제시된 왕은 인조예요. 실제로 여기 영창제군의 관봉을 회복하고 인목대비의 의복을 바꾼다는 건 이 광해군 시기에 이 영창대군이라던가 인목대비를 거의 유폐시켜 버렸거든요. 그걸 다시 복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 때 광해군 인조 반정을 통해서 1624년에 광해군을 폐위시켰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먼저 1번. 이시에 난을 진압하고 유양소를 폐지하였다. 야, 오늘 선지 진짜 어렵네요. 이거 세조랑 관련된 거거든요. 당시 이게 함경도에 있었던 이시에가 난을 익힌 건데, 당시 세조 시기에 진짜 나라를 뒤집을 정도로 큰 난이었어요. 이거 세조 키워드로 최근에 나왔던 키워드라 이거 외워두세요. 2번. 문신의 재교육을 위한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정조. 3번. 총용청과 수어청을 설치하여 도성을 방비하였다. 오늘 정답 키워드가 만만치가 않네요. 하나하나. 이거 총용청은 1624년이고 이 수어청은 162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용청이라는 거는 그 경기도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그런 군사기구고, 이 수어청이란 건 남한산성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하나 더 있는 게 어영청이 있어요. 어영청. 이건 1623년이거든요. 이게 그 오군영이랑 관련된 건데, 선조 시기
훈련도감, 이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그리고 추가적으로 1682년에 금이형까지 외워두면 좋아요. 금이형. 이거는 숙종. 사실 연도까지는 다 안 외워도 되고 어느 왕식이 이런 거 만들었다 그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근데 인도시기가 오군형과 관련된 걸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전제 상정소를 설립하고 전등 육등법을 제정하였다. 여기서 전제 상정소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냥 조선 전기에 그 조세 개혁을 위해 만든 기구고요. 이 전분 육등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4번은 세종이에요. 5번 변급 신류 등을 파견하여 나선 정보를 단행하였다. 이거는 효종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효종.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인조 문제가 이번에도 조금 어렵게 낸 건데 이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모두 연도 외워두세요. 아,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인조 시기에 만들었다. 이 정도는 꼭 가지고 가세요. 자, 이어서 22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 유형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앞에서 이미 많은 문제들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그나마 숨통이 튀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일단 여기서는 그 촉성루가 중요했어요. 촉성루. 이게 문제 제시된 지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누각으로서 기출을 해서 지금까지 잘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 이거 몰랐다면은 이거 갖다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 인물이 임진왜란 시기에 진주 대첩을 통해 왜군을 막은 대표적인 장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2번은 진주 지역의 역사였어요. 이 진주 대첩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그게 좀 중요했어요.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김만덕의 빈민 구제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이거는 제주도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제주도. 2번 정묘란에서 정봉수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와,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이게 평안북도 철산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 정묘란이란 건 이렇게 북쪽에서 침입하는 건데 대충 이쯤이에요. 그냥 제가 지역 그냥 대충 찝을게요. 근데 진주는 기껏해야 이쯤이거든요. 지금 우린 여기 지금 묵고 있는데 이게 답이면은 이미 나라 괴멸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기는 될 수가 없어요. 3번 정약전이 자서어보를 저술한 곳을 검색한다. 이거는 흑산도. 그 가끔 이 자산어보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거 흑산도인 거 따로 외워두는 게 좋아요. 아주 가끔 기출에서 나온 적은 있더라고요. 4번 실리비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 장소를 알아본다. 이거는 충주 지역이에요. 충주. 5번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지역을 조사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말로는 임술농미 봉기를 말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진주 농미 봉기라고 하는데 아무튼 1862년에 발생한 사건.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으로 2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주상의 재위기간을 물어봤는데 아마 이 문제도 이 왕을 잘 안 물어봤거든요. 제 기억에. 왜냐면 여기서 공노비를 해방시켰다. 이거 하나 다 풀었어야 돼요. 힌트도 적었어요. 이번에. 이게 1801년에 순조의 공노비 해방이에요. 이때 한 전부 풀어준 건 아니고 한 6만 명 정도 풀어준 건데 와, 오늘 문제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제가 이 말만 한 10번 한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문제 많았어요. 1번 신유박해로 다수의 천주교도가 처형되었다. 같은 연도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이때 이승훈이라던가 정약용.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승훈은 그 신민의 이승훈이 아니라 다른 이승훈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인물들이 유배됐고 여기 정약전도 유배를 갔어요. 여기 천주교도가 처형됐다는데 참고로 여기 있는 인물들은 유배 간 거예요. 처형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철종. 앞서 제가 얘기한 이 임술농민봉기랑 똑같은 키워드예요.
3번 명예 요청으로 강홍림의 부대가 파견되었다. 음, 이거는 광해군. 4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거는 영조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영조. 5번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대전 통편은 정조, 회통은 흥선대원군.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 신유박해에 이 순조식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이거 나중에 또 연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연도 외워두세요. 이건 연도 외워야 됩니다. 제가 아까는 조금 여기서 이런 거는 제가 연도를 조금 빡세게 썼는데 이건 기억해두세요. 이거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어서 2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어려웠던 게 그나마 개성상인이라는 힌트가 있었는데 이 사개치부법이란 키워드가 어려웠어요. 사개치부법. 이게 뭐냐면 송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회계법이에요. 회계법. 이게 한능검에서 가끔 나왔던 키워드예요. 이 사개치부법이란 키워드가 어려운 키워드 맞아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나는 한강을 무대로 정부의 세국 운송을 주도했고 강상이라 불렸다. 이거는 경강상인이에요. 경강상인.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운송업을 좀 중시한 상인인데 키워드가 좀 어려웠어요. 평소에 비해서. 먼저 1번 해상공고를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이거는 보부상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그런 기구 같은 거 안 맞아요. 2번 전국 광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그러니까 이 송상이 개경 지역을 그러니까 그 개경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거 맞는데 나중에 이 송방이란 걸 확대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송송 따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3번 책문옥실을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만상이에요. 청나라 나오면 만상이고 그 일본 나오면 동네 내상이라고 있어요. 4번 금나은 정권을 행사해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이건 시전상인. 그리고 5번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를 설립하였다. 이것도 어려운 선지인데 이 대동상회라는 거는 얘네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그런 회사예요. 일종. 네. 그러니까 개항기 시기에 이거 조금만 설명드리면 청나라랑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업을 위협하니까 이 시전 상인들이 활동할 데가 없어가지고 얘네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대동상회예요. 이 키워드마저도 어려워요. 곳곳이 어려운 선지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전반부 해설의 문제인 25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보내주지는 않네요, 오늘. 조선의 관찰 기록물을 물어봤는데 오늘 좀 너무해요. 진짜 이 회차 진짜 너무하긴 했다. 지금 다시 봐도.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조보란 키워드랑 비변사 등록 제대로 아시는 분이 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문제 풀어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1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그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보는 일단 기록유산 등재 안 됐고요. 여기서 등재된 거는 어디 읽어보니까 여기 일성록이랑 승정원 얘기랑 여기 조선왕조실록만 있어요. 여기 문제 기준으로는 더 있는데 조선 기준으로는 여기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등록 안 됐어요. 2번 광해군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아니에요. 이거 영조부터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4번까지 설명하고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광해군 아니고요. 영조예요. 선지가 틀렸어요. 이건. 3번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관보이다. 이게 조보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그런 좀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는 신문? 그러니까 국가의 업무를 알려주는 신문 같은 게 조보예요. 4번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하였다. 이게 나인데 잘 봐봐요. 이것도 선지가 어려워요. 왜냐면 봐봐요.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라는 거는 존영각 일기예요. 이 키워드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적 없어요. 저도 본 적 없고. 그러니까 이 존영각 일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조가 세손, 그러니까 세자의 아들 시절. 그러니까 정조의 세돈 시절이면 이 세손은 사도세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들 시절 때 썼던 이 존영각 일기를 이 정조가 왕이 된 이후에 여기 일성록이라는 일기에 합쳐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일성록이라는 게 그런 국왕의 동정이라던가 그런 업무 같은 거를 꼼꼼히 기록한 일기장이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반성한다는 그런 기록에서 국왕의 동정을 기록한 건데 그것 때문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어요. 어렵죠? 이거 솔직히 어려운 키워드 맞습니다. 제가 그나마 쉽게 풀어주는 건데 그래도 이거 진짜 키워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했다. 정답이에요. 이 춘추관이란 건 역사서를 편찬하는 기관인데 그 조선왕조실록에 이 조선의 역사를 다룬 대표적인 기록 유산이므로 그 편찬 업무에 참여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아, 이 문제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섞어요. 막 섞잖아요. 지금 선지 보면은. 그러니까 막 조보인데 막 다 해놓고 막 일성록인데 마 해놓고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조보라던가 비변사 등록 모르겠어. 그러면 이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정도는 개념집에 있거든요. 이런 걸로 찍으세요. 어차피 이런 거 갖다 답 잘 안 내요. 제 기억에. 여러분들 이거 틀리게 하려고 어려운 거 섞어 놓은 거지. 그나마 쉬운 거 위주로 보세요. 쉬운 거. 애초에 이런 거보다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그래도 답을 주려고 출제자들이 해가지고 이런 거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44회 전반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해설을 진짜 빡세게 한 것 같은데 예,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평소보다 조금 진지하게 내용도 많이 적고 해도 연도까지는 좀 이런 중요한 사례들은 꼭 외우시고 나머지는 만약 모르겠다면 그냥 간단히 보시고 왕 정도라도 외우세요. 근데 앞서 제가 말한 이런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에서 다뤘던 그런 전략 같은 거는 꼭 가져가셔서 다음 회차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새로운 거 내면 여러분들 계속 틀리는데 그거 채운다고 해서 새로운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모두 암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한 10개 외워도 한 20개는 풀 수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이 길었는데 다들 힘든 해설 보시느냐 고생 많으셨고 이후 후반부 해설에서 마저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